자, 조금 쉬셨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3개 모형 했습니다. 맵 모형, 스와트 분석, 그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. 예, 이거 3개 했고, 특히 맵 모형 같은 경우는 순서를 외워라. 첫 번째만 좀 기억을 해라. 라고 표현했고요. 그래서 지역사회, 그러니까 비전 제시는 2번째고, 첫 번째가 파트너십 개발, 이런 거였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 개 되시면 4개의 맵도 좀 외워라. 라고 표현했고요.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같은 경우는 각각이 무슨 전략인지 좀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.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. 자, 공격적 전략 뭘까요? 공격적 전략. ST. 아니야. SO. SO. 그쵸? 그럼 ST 하면은 신사업, 신고객. 였었습니다. 그 다음에 WT 하면은, 네. 아니야. WT 하면, 그치. 축소 전략. 그 다음에 WO 하면은 방향 전환 전략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이런 상황일 땐 이런 전략, 그래서 자꾸 연습을 좀 하시라라고 표현했고,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개인적 차원, 개인 간 차원,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차원, 요거 좀 구분 좀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요. 대부분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개인 차원입니다. 그러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는 개인 간 차원. 그렇죠?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캠페인 하는 거 이런 거는 지역사회 차원 중에서 지역사회 차원이죠. 그렇죠? 지역사회 차원이고,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금연구역 만들고 정책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책 차원. 그 다음에 회사를 찾아가는 거는 조직적인 차원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 부분은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. 그렇다고 몇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, 이 한 문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. 다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자, 우리 역사 부분에 제일 처음이 이제 고대기 나옵니다. 그 다음이 중세기. 그 다음에 같은 세기로 끝납니다. 근세기. 그 다음에 근대기. 그 다음에 같은 대기, 현대기입니다. 그래서 크게 5개의 기로 나누고요. 고대기 하면은 몇 년까지냐면 AD 500년까지를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중세기는 1500년까지. 보세요. 1000년이에요. 그러니까 중세기는 100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중세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근세기가 1850년까지. 그렇죠? 그 다음에 근대기가 1900년까지. 굉장히 짧죠? 50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합해서 그냥 근세기로 묶자, 또는 근대기로 묶자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걸 구분을 좀 할까 합니다. 그 다음에 1900년 이후를 우리 현대기라고 표현해요. 그러면 각 기에 어떤 그 별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별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. 이따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별명 붙여드릴 거거든요. 그럼 그 별명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각 기에 외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. 특히 고대기 하면은 외워야 할 사람, 물론 외워야 하는 국가도 있어요. 그렇죠? 국가 하면은 대부분 공부하신 분이 많으면 좋은데, 일단 메소포타미아 있고, 그 다음에 이집트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리스, 로마,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렇죠? 그리고 그리스 사람으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기억을 해주시고,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우리 들어갈 거고, 로마 분이 계세요.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예요. 사랑하는 제자고 로마 분인데,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렌 또는 갈레뉴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 찾아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대기는 우리 그리스 로마는 되게 화려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화려해서 결국 망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세기 사람들은 화려하면 망해, 이걸 생각해요. 그래서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은 열악하게 살아야 돼.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몸에 아예 목욕도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그걸 금욕주의라고 하거든요. 목욕도 하면 안 되고 세수도 하면 안 돼. 이러다 보니까 온갖 균이 나돌았던 게 중세기라고 보시면 돼. 그렇죠?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세계를 그냥 버리는 거죠. 말 그대로 지금 생을 버리는 거. 이러다 보니까 중세기는 온갖 병이 나도는데 그 병의 이름을 외우셔야 돼. 무슨 질병이 중에 쫙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이런 병이 생겼어. 이렇게 외우셔야 돼.
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좀 이따가 배우실 겁니다. 그 다음에 근세기 같은 경우에는 중세기 때 그런 모든 병이 생겼고, 근세기 가면 또 근대기 가면 학자들 이름이 나와요. 그 학자들 이름을 외우셔야 돼. 그리고 그 학자들 해봤자 근세기, 근대기밖에 없는데 그 학자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근세기 사람인지 근대기 사람인지 그 학자들을 좀 머릿속에 이게 조금 외울 게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암기 팁도 드리긴 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는 다른 걸로 외우래요. 그럼 그렇게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.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암기 팁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대기는 별로 외울 건 없어요. 현대기는 그냥 연도만 몇 개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긴 해요. 자, 그러면 우리 들어갈게요. 고대기부터 들어갈게요. 자, 고대기 하면은 책은 36쪽이고요.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, 그리스, 로마 4개 나라 있었습니다. 자,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모세가 나와요. 우리 모세 하면은 영화 보셨